월요일 아침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쇄신 의원총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장장 6시간에 걸쳐서 난상토의를 벌였습니다.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 코인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 가상화폐도 등록하는 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 또 이재명에 대해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지만 쇄신 의원총회도 쇼였다. 김남국의 탈당도 쇼였고 쇄신 의원총회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이재명을 두고는 지금 민주당이 당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고 쇄신도 할 수가 없는데 재창당의 각오로 당을 쇄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가지 결의안도 내놓았습니다. 윤리를 강화하겠다, 제대로 당을 혁신하겠다 이런 것인데 이재명을 당대표로 그대로 두고는 재창당도 되지 않고 쇄신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모든 문제의 종결은 이재명으로 처음부터 끝은 모두 이재명이기 때문에 6시간 동안 쏟아진 모든 이런 비판들이 각오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신임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데 직접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고 있다.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겉돌고 있다. 이것도 쇼다. 김남국이 이 의원총회를 앞두고 어제 오전에 이제 자진해서 탈당하겠다. 오후에 탈당계를 냈습니다. 이재명과 충분히 논의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송영길에 이어서 김남국도 탈당을 시키면서 자신은 이제 겉으로는 당을 쇄신하고 정말 당을 위해서 두 사람을 탈당시킨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송영길의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해서 윤관석과 이승만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16일, 18일 차례대로 이렇게 이승만, 윤관석 검찰이 소환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 처음으로 소환을 하는 것입니다. 윤관석, 이승만에 이어서 많게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그 녹취록에 나온 것에 따르면 현역 의원들 민주당의 20명 가까이가 차례대로 소환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제1차로 이승만, 윤관석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고 나면 검찰이 차례대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기소가 일어나게 되면 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넘겨야 합니다. 빠르면 이달 말께 국회에 윤관석과 이승만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줄줄이 넘어오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대북송금이 가장 유력합니다. 2차 체포동의안은 언제 넘어오게 될까? 검찰에 이재명에 대한 추가 기소는 언제 일어나게 될까? 이게 지금 이재명의 이 제2차 체포동의안 또 이재명에 대한 추가 기소 이게 민주당의 쇄신, 민주당의 지도체제 변경 이런 것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 추가 수사, 체포동의안은 서둘지 않고 있다. 이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아픈 대목입니다. 김남국의 코인, 송영길의 돈봉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6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재명이 사과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0명이 나서서 주로 친명 쪽이나 철험회 쪽, 김남국이 소속되어 있는 철험회 쪽에서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30명이 나서서 발언을 했는데 최고 수위가 높았던 것은 이재명에 대해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 지도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쇄신을 하겠다. 재창당의 각오로 당을 바꾸겠다. 5가지 결의안도 내놓았습니다. 윤리를 강화하겠다. 그 다음 이제 이 김남국에 대해서 탈당을 해도 계속 조사를 해서 윤리적인 조사, 진상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제 진상조사단에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진상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김남국이 핵심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남국이 왜 탈당했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아직 자신의 그 코인도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탈당까지 한 마당에 지금 무슨 조사를 더 하며
김남국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전혀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한 내용도 없이 무슨 징계를 합니까? 모두 쇼라고 하는 겁니다. 김남국이 의원총회를 앞두고 이재명과 협의를 거쳤을 것이다. 김남국은 송영길처럼 탈당하는 것으로 쇼를 벌이고 이재명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더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도 안 된 조사가 지금도 내지 않는 자료를 뭐 김남국이 더 낼 리도 없고 조사가 되지 않는 걸 조사를 하겠다, 징계를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 탈당 쇼 10명 가까이 됩니다. 탈당하고 또 뭐 복당하고 이렇게 민주당이 현재 현역 의원이 그러니까 167명이 됐습니다. 김남국이 탈당한 것까지 처리를 하면 또 이제 곧 또 복당도 이어질 거니까 또 늘어날 겁니다. 이 탈당 복당 쇼 꼬리 자르기 이게 계속되고 있고 이 모든 게 송영길, 윤관석, 이승만 이어서 이제 김남국까지 탈당을 하는 것이 모두 이재명의 기획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충분히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이 뒤로는 이렇게 탈당을 시키면서 겉으로는 당을 쇄신하겠다. 지금 왜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냐 하면 송영길이나 김남국 모두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부분이 없고 많은 서로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많은 어제 쇄신, 윤리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재명이 모두 걸림돌입니다. 모든 것의 첫 출발은 이재명이고 마지막은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이 왜 탈당해야 합니까? 이재명을 두고. 송영길은 아직 검찰의 수사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검찰의 조사도 여러 차례 받았고 기소도 됐고 재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탈당하지 않고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송영길이 왜 탈당을 합니까? 김남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은 탈당하지 않는데 김남국이 왜 탈당을 합니까? 김남국이 그러면 이재명과 지금 다음 공천까지 걸려 있는데 어제 김남국이 자신의 지역구에 가서 공천도 어려워질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공천도 걸려 있는데 이재명과 협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그 시점입니다. 의원총회를 앞두고 탈당계를 냈습니다. 자료 내기도 싫고 당에서 조사하는 윤리적인 조사도 받기 싫다 이 이야기입니다. 뒤로는 김남국을 탈당을 시키고 이재명이 겉으로는 쇄신총회다 하면서 의원총회를 연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렇게 쇼를 벌이고 있다. 김남국의 이 코인 게이트, 이제 김남국이 탈당 쇼를 하고 이재명은 또 의원총회 쇼를 합니다. 이렇게 쇼를 하는데 정치권에서 그 흔한 지금 민주당 의원들 집단 성명서, 집단 연판장 하나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재명에게 코가 꿰서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기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검찰 수사, 소환 또는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뭐 이런 계기가 있어야 집단적인 행동도 해볼 텐데 계기가 있어도 지금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지금 분위기상 이재명의 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것이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추가 수사 제2차 체포동의안은 뭐 바쁠 것이 없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더 아픈 대목일 것이다. 김남국의 코인도 이렇게 이재명과 김남국이 합작품입니다. 이렇게 듀엣으로 쇼를 벌이고 있는데 핵심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김남국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김남국의 자금 흐름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혐의를 잡아서 이 시세 조정 혐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코인에 대한 내부 정보가 있었느냐. 그 다음 이제 부패 방지법 위반, 부패한 부분이 있었느냐. 그 다음 이제 나아가게 되면 입법 로비, 뇌물이 있었느냐. 그 다음 자잘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를 위반했다라든지 공직자 재산 등록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작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검찰이 핵심적으로 김남국을 소환하고 기소할 수 있겠느냐. 특히 가장 먼저 김남국의 자금 흐름을 모두 그토록 지금 김남국이 숨기고자 하는 이 자금 흐름을 모두 들여다보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김남국은 이 부분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고 지금 탈당을 한 겁니다. 자신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도 피할 수가 있고 구속영장도 피할 수가 있다. 체포동의안도 살아날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지금 이재명과 짜고 이렇게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검찰이 두 차례 지난해 말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남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겠느냐? 검찰이 이미 많은 자료들을 확보했고 김남국의 이 코인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여론, 김남국은 도대체 국회의원이 아니다. 윤리적인 문제, 그 다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법적인 재산 등록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세 조정 의혹, 그 다음 부패 방지법 위반 의혹, 그 다음 이 입법 로비에 따른 뇌물 의혹, 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 다음 송영길의 돈 봉투입니다. 이제 검찰이 이승만, 윤관석에 대해서 16일, 18일 각각 소환하기로 결정을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둘 다 지금 그러니까 송영길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 300만 원씩 봉투를 만들어서 20개를 돌렸다. 현역 의원 20명, 최대 20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당직자 다 포함하면 40명 가까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이정근 녹취록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송영길이 돈을 돌렸다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녹취록 내용도 이미 모두 나와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 얼마나 소환이 될 것이냐. 윤관석과 이승만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나면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이다. 이제 추가로 의원들, 현역 의원들을 소환하게 될 텐데 최대 20명이 될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넘겨야 하고 한동훈 장관이 또 국회에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해야 합니다. 윤관석과 이승만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빠르면 이달 말께 이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윤관석, 이승만으로 끝나지 않고 10명, 20명 현역 의원들이 쭉 줄줄이 이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송영길의 전 보좌관 박모 씨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의 스폰서로부터 6천만 원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박모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송영길의 돈봉투 게이트,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이 되고 이 구속영장을 치고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쁜 건 아니지만 이재명의 추가 기소,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과 관계가 되는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의혹입니다. 이 부분으로 2차 체포동의안을 넘기고 이재명을 기소하게 되면 이걸 계기로 해서 민주당이 이제는 정말 뭐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느냐. 이재명을 퇴진시키지 않고서는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한다라고 해도 당의 문을 닫고 뭐 새로운 당을 만들든지 뭐 당에 어떤 쇄신책을 내놓더라도 민주당 스스로도 믿지 않고 국민들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있는 한 민주당은 뭐 개혁이니 쇄신이니 재창당이니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은 속으로는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빠르게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뭔가 활로를 찾아보겠는데 검찰은 바쁠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 송영길의 돈 봉투 게이트 두 가지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입니다. 결국은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정말 법치를 바로 세우는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